사회파, 키친싱크, 리얼리즘, 켄 로치를 말할 때 사람들이 흔히 거론하는 단어들입니다. 영국의 진보적인 입장을 지닌 영화 감독으로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하고 고발하는 켄 로치의 영화는 그 영화적 완성도와 메시지의 진중함으로 인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늘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부분에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여기를 보라고, 바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주는 감독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준다는 점에서 켄 로치의 영화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켄 로치 감독은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특히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로 한국 관객에게도 무척 익숙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영국 노동계급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리얼리즘 영화의 완성도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바르덴 형제와 켄 로치는 이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노동 문제를 말하는 감독일 겁니다. 리얼리즘 영화는 차갑지만 사회의 한 단면을 잘라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날카롭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마치 선인장에 잘린 단면을 보듯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 드러내는 지점에서는 약간의 충격도 동반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리얼리즘에는 슬픔이 어려 있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밝고 선명한 세계도 켄 로치 감독의 어둡고 축축한 세계도 어김없이 같은 정서가 풍겨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사실은 꽤 슬픈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화에서 켄 로치 감독은 그동안 다뤘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는 질병을 얻어 직장을 잃어버린 한 늙은 남자가 어떤 식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받는지, 행정체계가 어느 정도로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를 고발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그야말로 걸작이라는 평이 어울리는 작품이었죠. 켄 로치는 이번 미안해요 리키에서는 삶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가난한 노동계급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착취적일 수 있는가, 현실의 벽은 얼마나 높은가, 어째서 그들은 매일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켄 로치의 영화 택배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 미안해요 리키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영화 미안해요 리키는 주인공인 리키가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택배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건데요. 택배용 밴을 구입하고 배송 일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돈을 벌고 집을 사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린 리키는 없는 형편에 무리해서 비싼 밴을 샀고 처음으로 스캐너를 활용해서 배송을 시작합니다. 택배 일은 굉장히 고디고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야만 하죠. 소변을 보라면서 빈 페트병을 선물 받기도 합니다. 아내는 치매노인 혹은 장애인 간병인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아내는 건당으로 일해요. 이른바 제로 아워 계약인데 아침 7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일하죠. 리키는 첫날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소가 잘못되거나 주소지가 없거나 너무 무거운 택배에 기름 막히고, 택배 받는 사람은 택배원인 리키에게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팀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걸기도 하죠.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택배를 받으면서 자기 성을 안 가르쳐줘요. 벼랑간 빅데이터를 언급하면서 자기 이름과 주소를 바탕으로 빅브라더 같은 존재가 혹은 정부가 전부 통제할 거라 믿는 거죠. 그냥 택배회사에서 대리 수령한 사람의 서명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신분증 안 보여주겠다며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영화 초반에는 리키와 아내 애비 역시 좌충우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희망차게 보이기도 하죠. 슬픈 건 리키 가족에게 집이 없다는 겁니다. 노던록 은행이 망하면서 주택 융자 서류를 다 준비했지만 집을 사지 못했고, 리키는 건축회사에서 해고당한 채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며 새를 살았습니다. 마침 아이들은 자꾸만 바깥으로 돌아요. 특히 아들 세브가 친구들과 그래피티를 하러 다니면서 반항하기 시작하죠. 가족 사이의 대화는 단절됩니다. 세브는 열심히 살아봐야 아버지처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요. 리키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데도 어른스럽게
답을 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오는 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사랑스러운 딸 라이자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착하고 똑똑해요. 씩씩하게 아빠 따라다니면서 일도 도와주고요. 하지만 아들 세바스찬은 다릅니다. 세브는 갈수록 이상해져요. 결국 학교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켜서 14일 정학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아들 문제에 리키는 갈수록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이 영화가 말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노동 시간에 있습니다. 리키는 너무 바빠요. 하루 14시간을 택배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학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일을 멈출 수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기에 답답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애비 혼자서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돌아왔어요. 리키는 계속 괴로워하죠. 결국 아들 세브는 마트에서 스프레이를 훔치다가 경찰에 잡히고 리키는 이를 하루 거르고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의 설득에 세브가 마음을 고쳐먹는 것 같았지만 반항적인 기질의 세브는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결국 리키가 세브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강수를 두게 만듭니다. 화가 난 세브는 아버지에게 달려들고 결국 밤중에 집에 들어와 검은 스프레이로 가족 사진에 X자 표시를 하는 일을 저지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리키의 벤 키가 차 키가 없어진 겁니다. 이에 리키는 세브를 의심하고 결국 세브에게 손찌검을 하는데 이릅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극도의 스트레스가 세브를 향한 폭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나중에서야 차 키를 숨긴 것이 딸 라이자였음을 알고 세브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세브 문제로 괴로워하던 리키는 택배 일을 하던 도중 괴한 3명에게 공격을 당하고 크게 다치게 되면서 영화는 엔딩으로 나아갑니다. 결국은 노동 환경과 착취의 문제다. 켄 로치 감독은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리키는 하루 14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더 웃깁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는 거죠. 택배 기사는요.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도 소외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택배 회사의 모든 제도가 택배 기사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여해주는 스캐너 역시 망가지면 택배 기사가 물어야 하고 택배 물건 같은 경우 보험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보험이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택배 기사가 물어내야 합니다. 택배 기사는 하루를 쉬려면 대타를 구하거나 1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일을 쉬는 방법은 없습니다. 휴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니까요. 쉬고 싶다면 100파운드를 내고 쉬거나 대타를 구하고 쉬면 되는 겁니다.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죠. 애비 역시 너무 오랜 시간을 일해요. 이렇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하는 리키가 어떻게 아이들을 챙깁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나면 리키는 스트레스부터 받는 겁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인생을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는 겁니다. 애비는 걸어다니면서 쉬지 않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야 해요. 일이 바쁘니까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요. 결국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부러지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리키와 애비는 무너지기 직전의 삶을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어요. 즉 세부의 방황 같은 일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리키와 애비는 영국 사회의 빈곤층이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교육에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레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꾸만 겉돌게 됩니다. 가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이들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리키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휴가도 못 가, 옷도 못 사줘, 학교도 같이 못 가, 하물며 둘이 툭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죠. 결국 이 모든 비극과 불행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리키가 겪는 가정의 비극이야말로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켄 로치 감독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는 사회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 켄 로치의 인식이죠. 마지막 장면은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일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리키는 부러진 손가락, 보이지 않는 한쪽 눈, 치료도 끝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잔인한 구조가 리키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리키는
내몰립니다. 내몰린 겁니다. 배려하는 사람, 스스로를 배려하는 사람이라 규정하는 간병인 애비가 전화기에 대고 상스러운 욕을 마구 쏟아내야 할 정도로 리키와 애비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참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면에도 이처럼 소외받는 이들,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개인 사업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해주는 작품, 미안해요 리키였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한 이 영화는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 사회와 그리 다르지도 않습니다. 영국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계급이 분류된 나라입니다. 노동자 계급은 축구를 즐기고 삶도 그리 풍요롭지 않고 사용하는 언어의 억양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커지고 그것이 고착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노동 환경이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나 다니엘 블레이크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또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켄 로치 감독이 이 비참한 현실을 그야말로 답이 없을 정도로 꽉 막힌 공간에 가득 채워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리키가 일을 하러 나갈 때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의 원인은 좀 쉬지 왜 저렇게 무리해가 아닙니다. 진짜 답답한 건 리키의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바쁘니까요. 경찰에도 하루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간 겁니다. 하지만 리키는 일을 쉴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밴을 사느라 무리를 해서 당장이라도 파산할 것 같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하루를 쉬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소외됩니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권리들, 휴가라든지 휴식이라든지 보험 따위에서도 소외됩니다. 즉 리키는 지금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간 가장 약한 약자 중 하나라는 겁니다. 거기에 노동 환경도 극악해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죠. 밴을 노리고 덤벼드는 강도들이 그 예입니다. 이게 택배기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켄 로치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애비가 대신 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일을 하다가 강도를 당해서 병원에 왔는데 회사에서 하는 말은 스캐너를 물어내야 한다는 차갑고 잔혹한 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사회, 야만적일 정도로 성과만을 바라보는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나락으로 몰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미안해요 리키는 켄 로치의 최고 작품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이 수작이라는 데에는 별말 없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당신을 놓쳤네요. 라는 말. 리키가 남기는 메모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놓쳤네요. 우리가 놓친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곁에 리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작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리키가 타인에게는 얼마든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이 상황. 우리는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켄 로치 감독의 또 다른 이야기, 미안해요 리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노동 현실을 그려낸 작품은 세계적으로 귀한 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켄 로치 감독은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당신을 놓쳤네요. 라고 말이죠. 딸아이가 숨긴 차키, 그 키가 집에 걸려있는 시간만큼 행복이 늘어납니다. 그게 이 영화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